내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제품 촬영이나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홍성철 작가님과 함께 음식 및 제품 촬영을 통해 스튜디오 수익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홍성철 작가님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음식 촬영과 디자인 컨설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고 음식 사진 작가 홍작 스튜디오의 홍성철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식 사진 전문가 홍작 스튜디오의 홍성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셨듯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스튜디오를 주로 인물 촬영을 해오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어떤 이후에 전과 후의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AI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가 가지고 어떤 확장성을 좀 가져갈까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저는 오늘 음식 사진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1시간 반 좀 안 되는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는 2003년부터 2019년 약 17년 동안 중국 국경에서 외식업에 대한 브랜딩, 디자인이라든지 사진 촬영을 제가 그쪽에서 활동을 좀 했고요.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체, 그 다음에 조선족 외식기업 중에 가장 큰 것들, 그 이후에 현지 중국 로컬 브랜드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로고 디자인서부터 시각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제가 브랜딩 디자인을 해줬던 일을 좀 해왔고요. 한 17년 가까이 제가 했던 한 5, 600개 정도 브랜드를 중국에서 활동해왔고요. 2020년도에 제가 부정 명절을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는 길도 막혀서 중국 비즈니스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디자인보다는 사진 위주로만 좀 활동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제가 중국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회사 이름이 북경 발나 차는 핑파이 서지라는 브랜드 설계라는 뜻입니다. 상호는 지금하고는 다르긴 하겠지만 중국법의 이름이고요. 중국이 당시에 이것이 2018년도에 디자인된 거라서 저희 간단한 회사 소개서 하고 저희들이 했던 일들의 업무를 이렇게 좀 했고요.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다 직접 촬영하고 디자인해서 실제 적용됐던 사례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브랜드는 상해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나라 치킨하고 비슷하지만 닭가슴살을 만든 지파이라고 하는 전문점인데 매장이 한 2만 개 있습니다. 굉장히 큰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바로 밑에 있는 이 동동타오라는 브랜드는 병마용에 있는 서안이라는 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최초로 중국에서 이 브랜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데 디자인비를 한 1억 원을 좀 받았던 좀 상징적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할게요. 요거는 조그만 점포의 프랜차이즈
순식간이면 수백 개씩 늘어나는 그런 브랜드였고요. 요 메뉴북, 제가 이제 요 중국 브랜드 중에서 우측에 대표적인 브랜드들 로고들을 쫙 했는데요. 중국에서 제가 활동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영상이 안 나오죠? 요거는 제가 촬영하는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담은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요 동영상은 다음 시간에 강의하실 국감독님이 촬영해주고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 촬영을 혹시 이쪽에서 음식 촬영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하고 계신 분이거나? 거의 없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카메라만 다 들고 작가라든지 포토그래퍼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일반 분들은 모든 사진을 다 찍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인물만 촬영하시던 분이 제품이나 음식이나 다른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았고요. 저도 음식 사진 촬영만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인물이 좀 찍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여기 앉아 계신 안재철 작가님한테 인물 촬영을 저도 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인물 촬영하시는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업적인 부분으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중에 음식이라는 것은 스튜디오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식당이에요. 그렇죠? 식당을 상대로 해서 음식 촬영을 하기 시작하면 멀지 않은 멀리 갈 수 있지만 가까운 곳부터 해서 음식 촬영을 하면서 음식 촬영을 하시게 되면 또 제품 촬영도 하시게 됩니다. 제품 촬영과 음식 촬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명이라든지 카메라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식 촬영하는 방법, 제품을 촬영하는 방법만 조금만 익히면 금방 늘거든요. 근데 해보지 않으면 왠지 두렵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여기 안 계신가? 천우철 대표님, 그분들도 음식을 찍고 싶어서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음식 촬영한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없을 때 찍은 결과를 보고 와, 사진 작가가 이럴 수는 있는 거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실제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잘 못한다. 여기부터 시작을 되는데 내 사고의 방식과 사고의 틀만 좀 바뀌면, 조금 해보면 어렵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 촬영을 잘 찍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사진을 잘 찍으려면 기본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IS, 셔터 속도, 조리개 뭐 이런 적절함과 또 하나 고민은 음식 촬영과 제품 촬영하는데 어떤 렌즈를 써야 되지? 이것도 굉장히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통 50mm, 85mm, 마크로 100mm, 2470, 70에 200 이런 렌즈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2470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화각이 넓을 때 사이드로 찍으면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탑뷰에서 찍으면서 화각을 조절하는 2470이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제가 즐겨 쓰고 있는 렌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렌즈라든지 특히 저 70에 200 렌즈는 보통 인물 촬영에 많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음식 촬영하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렌즈 구는 이 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연광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적인 느낌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저는 주로 자연광보다는 인공 조명을 쓰고요. 자연광을 쓸 때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데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인공 조명이 필수인데 소프트박스, 디퓨저, 빛을 부드럽게 하고 그림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크게 다른 것을 구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죄송합니다. 카톡이 카톡을 끄겠습니다. 카톡을 어떻게 봐요? 제가 잘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그 디퓨저인데요. 그 커다란 천으로 된 디퓨저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 반투명 종이를 소프트박스에 하나 더 대면 음식이 좀 더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건 약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음식 촬영할 때 라이팅을 원라이팅을 씁니다. 하나만 쓰죠. 대신에 광원을 넓게 가져가서 반대쪽이 좀 다크한 부분들은 반사판을 이용해서 부족한 빛들을 좀 보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조명을 여러 개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원라이팅이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꼭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타일대로 조명을 1점, 2점, 3점 조명을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못해서요.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음식 촬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구도 잡기예요. 이 구도가 우리가 뭐 S자라든지 뭐 삼각형이라든지 또 음식의 형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지금 사진처럼 놓여 있을 때에 저 공간에서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색감들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을 하느냐. 사실 여기에서 음식 촬영의 퀄리티가 확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보충을 하냐면 잘 찍은 사진들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찍었다고 하는 사진들은 이 음식은 내가 사이드에서 찍는 것이 좋은가, 탑 뷰에서 찍는 게 좋은가, 각도에 대한 구성하고 공간 배열하고 이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는 음식의 사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구도 잡기, 3분할 범칙, 대각선 구도, 대칭, 다양한 구도 방법을 연구하고 음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거 사실은 계속 보면서 내가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고선 그 느낌이나 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직접 많이 보고 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음식 스타일링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보통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대동을 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푸드 스타일리스트 비용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따로 불러가지고 하도록 하시고요. 웬만한 음식들은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흉내 내가면서 좀 더 익히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품 선택이에요. 어떤 그릇에 어떤 식기에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질과 분위기와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클리언트하고 촬영 전에 가서 그 집이 쓰고 있는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사진이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아니면 사서 클라이언트한테 실비를 청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릇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소품들, 저기 그 고기 위에 보면 파란 게 보이시죠? 로즈마리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조그만 화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소품들이에요. 공간들을 좀 비었을 때 허전한 부분들은 저런 거를 몸으로 해서 뭔가가 좀 더 공간감도 좀 채울 수 있고 허전한 거는 거기 있지만 또 간지도 나요. 저기 있고 없고라고 해서 식당을 찾아주는 고객들이 저걸 컴플레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좋게 잘 미학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저런 소품들은 과하지만 않다라고 하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뭔가가 체험의 미학이 있다는 부분들을 저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소품하고 모든 걸 가지고 그 음식의 주제와 어울리는 소품을 잘 선택해서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찍었어요. 저도 사실은 요즘은 느끼는 것이 촬영보다 더 힘든 것이 보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정을 어떻게 해냐에 따라서 사진의 퀄리티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캡처원 쓰시죠? 네, 그 테두링 해가지고 보면서 촬영하고 캡처원에서 1차 보정하고 저는 라이트룸보다는 포토샵에서 2차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정하는 방법, 스킬 이런 것들은 따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포토샵이라든지 캡처원을 여러분들이 뭐 다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계속 흐르고 발전하고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음식 사진이나 플레이팅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올드하거나 진부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요즘은 잘 찍은 사진들은 어떻게 찍지? 어떤 분위기 찍지? 라는 그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고 그 트렌디에 맞는 사진 스타일을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인스타라든지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다. 워낙 많은 그 부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부 다 검색해서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소스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한식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한식에서도 뭐 짜장면도 있을 것이고 면류가 있을 것이고 냉면, 고기, 찌개류, 별의별 음식이 다 있죠. 그러니까 한식. 그 다음에 일식, 양식, 음료.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도 같이 보면서 트렌드를 굉장히 보면서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할 때 연출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경험과 포트폴리오. 저는 처음 그 음식 사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고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스튜디오에서만 연습한다고 그것도 좋지만 실전에 가서 부딪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많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보는 게 좋은데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썼던 방법 중 한데 초창기 때는 돈을 안 받고 대표님하고 친해지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그냥 찍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찍고 나오면은 아쉬운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뭘 채워줄지 느끼게 되거든요. 이것이 몇 번 하다 보면 늘어요. 늘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10만 원도 줬고 20만 원도 줬고 30만 원도 좋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작은 금액을 받으면서 그 여러분들이 계신 가까운 식당 쪽 대표님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인물 촬영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대표님의 일하시는 모습이거나 음식을 하시는 모습이거나 이런 사진들을 그냥 찍어주면서 좀 친해지세요. 친해지다 보면 그분들의 애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사진을 그냥 한번 찍어드릴게요. 근데 대부분 아까 일반 분들은 카메라만 들면 잘 나오는 줄 알아요.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거나 작가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거절은 잘 안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취향도 있을 것이니까 웬만한 분들 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좀 찍어주면서 비용들을 조금씩 받으면서 늘려서 내 실력도 같이 들으면서 비용도 촬영 비용도 올려가는 그러니까 그런 스텝들이 좀 더 현실적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좀 흥미롭고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연습과 포트폴리오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진은 내가 마음에 들고 클라이언트도 마음에 들고 잘 찍었다라고 하는 사진들은 여러분들 SNS에 포트폴리오 올리셔가지고 저 인물만 찍지 않아요. 음식도 잘 찍어요. 그래서 SNS 계속 홍보를 하시면서 그런 포트폴리오는 그 다음에 만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기의 전문성 음식 촬영에 대한 부분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시면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스튜디오에서 SNS 홍보를 많이 안 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물론 뭐 인스타라든지 다 하시겠지만 저는 그 블로그를 추천드립니다. 그 블로그에는 내가 찍은 사진도 있지만 그 사진 찍으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 블로그가 쌓이면 정말로 매출이 완전 달라집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데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도 현재도 온라인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타나 페이북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은 온라인을 안 통하고는 모든 것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를 내가 냈어. 처음에는 막 그 한 번 쓰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떠한 글이라도 잘 못 써도 해보셔라.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블로그에서 그 스토리를 같이 진솔하게만 쓰게 되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쓰다 보면 계속 늘더라고요. 저도 하루에 뭐 처음 쓸 때는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지금은 30분, 어떨 땐 30분도 안 걸 때가 있는데, 그래서 홍보 마케팅을 하실 때 그런 SNS의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블로그도 꼭 쓰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마케팅은요, 음식 쪽에서는 음식점 하시는 대표님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우선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가장 자연스럽고 돈 안 들고 하는 것은 조금 스스로지만 그 음식점을 내부를 찍어준다든지 외부를 찍어준다든지 대표님을 찍어주면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빚진 거잖아요. 그럼 음식 촬영할 때 웬만하면 대표님을 찾게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희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하고 전문 푸드 스타일링 하는 스튜디오에 한국에서 한 5-6번이나 들어가는 유명한 푸드 스타일리스트 스튜디오 같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구도하고 질감하고 어떤 느낌, 어떤 컨셉을 찍었는지를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거는 그 푸드 전문 스타일 스튜디오에는 커다란 방 한 2개에 한식, 중식, 양식 모든 음식이 섹션에 맞는 그릇과 소품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컨셉에 맞게 착착착 가져와서 저런 접시, 포크, 바닥재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구도 같은 걸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쪽 사진에 튀김에 있는 이 로즈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란색이 없으면 뭐가 좀 되게 심심하겠죠. 또 이런 요소들은 과하게 넣으면 오히려 저런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인공이 시선을 뺏기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성, 그 다음에 놓는 위치, 각도. 여기는 뭐 비비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식이나 잡지나 여러 가지를 다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이라든지 탑클래스 수준들의 퀄리티의 사진들입니다. 음식 사진들이고요. 이런 것도 우측에 있는 것은 중공화풍 아니면 동남아시아 약간 이게 태국 낚인 태국 음식이에요. 좌측에 있는 것은 유럽식인 거고 좌측도 이제 태국 음식 피자, 치킨.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광이 안 나는 대리석이고요. 우측에는 나무예요. 오래된 질감의 나무에서 약간 내추럴리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내가 테이블에서 마치 테이블에서 편하게 치킨을 먹는 그런 분위기 컨셉입니다. 그 우측에 저런 사진들은 컨셉 사진들이에요. 한 장으로 어떤 브랜드를 말하는 그런 느낌의 컨셉. 요것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없이 제가 직접 스타일링하고 소품을 넣고 찍은 사진들이에요. 분위기 좀 다르죠? 예. 저도 푸드 스타일링은 한 중급쯤은 됩니다. 고난도라든지 고퀄리티를 원하는 것은 그런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가가지고 같이 찍고요.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 상대로는 제가 직접 가서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고깃집이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목살인데 저런 것도 이제 연출 촬영이에요. 소금 뿌리는 것이라든지 구워서 연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 고기 구워지는 모습이라든지. 예. 좌측에는 또 돼지 갈비가 막 맛있게 구워지는 느낌인 거고, 똑같은 고기인데 좌측은 구워져 있는 어떤 시즈가 직접 리얼리티한 느낌인 거고, 우측에는 그냥 고기 생고기, 그 생고기를 플레이팅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연출한 것이고, 좌측 하단에는 제가 중국 있을 때 양 한 마리 통째로 구워진 몽고 식당, 굉장히 큰 식당의 대표적인 광고 디자인입니다. 뭐 대표적인 거라고 해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한눈에 봤을 때 뭔가 딱 단순하게 해서 직관적으로 내가 뭔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촬영한 것이고요. 요 디자인이 그 식당에 넓이 10m에 약 5m 정도의 대형 광고판이 저 디자인으로 좀 실려 있고요. 우측에는 좀 콩국수 전문점입니다. 자, 인물 촬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장에다 적용시킨 커다란 액자예요. 사진을 찍어서 매장에 디자인을 풀어서 매장에 들어온 손님들한테 우리 집 콩국수는요 이렇게 달라요. 아니면 저희는 이렇게 약속 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같이 디자인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밑에는 뭐 비빔냉면, 뭐 물냉면인 거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인천에 있는 조개구이집인데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집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전라도 대왕조개 하면 이 사진을 사람들이 연상을 해요. 꼭 음식으로만 아니더라도 내가 바다에서 저 조개를 갓 잡아서 올린 듯한 리얼한 느낌 하나가 연출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조개구이 전문점 사진인데 실제로 조개가 막 연로해서 막 구워지고 있는 그런 순간을 마크로 렌즈에서 접사해가지고 확 당겨서 찍은 거예요. 맛있게 구워지고 있어요. 시즐감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사진은 한국에 있는 그 생선구이집이에요. 직원인데 비주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분을 모델로 픽업을 해가지고 찍은 거고요. 좌측에 있는 이제 중국 몽고 식당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북 영주에 두부머리라는 곳을 제가 찍었어요. 이 집이 청국장. 부석태는 영주의 토종 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콩으로 만든 청국장.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주목을 좀 국내에서 받게 된 계기가 됐고, 이 사진 위에서 이 영주 두부머리는 작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나왔어요. 방송국에도 나왔죠. 지원금도 한 4천만 원 이상 받았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사진 한 장 가지고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따로 보여드릴게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거의 순대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세종시에 있는 부거국이라는 곳인데 머리꼬기 수육이에요. 가운데에 순대가 있고 저런 연기는 인공으로 합성한 건 아닙니다. 실제 나오는 김을 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저 김이 저렇게 선명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런 것을 후보적을 통해서 연기의 어떤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사진 찍은 원본을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걸 보정을 통해서 살려내서 좀 더 리얼리티한 그런 사진들. 여기에서는 제가 그 바닥은 오래된 나무 질감, 뒤쪽은 블랙 처리 천으로 했고 이 뭐죠? 뚝배기인가요? 뚝배기에는 막 바글바글 지글지글 끓어서 그 국물이 흘러가지고 막 마른 흔적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찍고 연기라든지 이런 연기씬을 딱 올리게 할 때는 한 20분 정도는 계속 시도를 해서 계속 김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오기도 하고 해서 여러 번 시도해서 찍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어떤 브랜드한테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결과물을 좋게 가져올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버섯 칼국수 전문점이죠. 여기에는 10가지의 건강한 식재료의 버섯을 색감들이 모양도 달라서 굉장히 건강한 느낌 주잖아요. 그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플레이팅을 다 한 겁니다. 우측에는 치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젊은 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잡은 거고요. 커피와 음료. 요게 이제 자연광이죠. 예. 창문에서 들어오는 천을 뭐죠? 반투명 그 천이라든지 좀 내추럴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연출 사진입니다. 이런 것은 제품 사진 쪽에 속하죠. 명절 때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찍어서 홍보를 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건 좀 패키지 디자인에 들어가는 사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푸드 스타일과 같이 작업했을 때의 분위기와 결과물, 또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없이 제가 직접 가서 플레이팅한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과 소품과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도 다르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런 푸드 스타일 그 스튜디오까지 가서 찍을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실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번 지금 방금 보여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조금 뒤로 가야 되나? 네? 맞췄어요. 자, 여러분들 조명 세팅하는 거 잘 한번 보세요. 지금은 탑뷰죠. 커다란 1000분의 디퓨저를 넣어서 광원을 크게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라이팅은 제가 2개를 넣었는데 이걸 찍을 때는 광원을 좀 더 크게 주기 위해서 제가 2개를 넣었거든요. 근데 하나만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반대면에 하얀 보드판 보시죠? 폰보드예요. 저는 하얀색 폰보드와 검정색 폰보드를 2개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좌측 디퓨저 밑에 보면 검정색 보이시나요? 네, 저 검정색 보드판을 왜 거기 있을까요?
이유는 광산이 좌측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강한 빛이 좌측 이 피사체에 가까운 곳에 굉장히 밝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 피사체의 좌측과 우측이 방향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 검정색 보드판을 적절한 위치를 웜으로 해서 그 강한 빛을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차단함으로 해서 빛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저 보드판을 지금 옆에 대고 있지만 올려서 45도로도 빛을 좀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어떤 분들은 뭐 위에서도 내주고 저쪽 45도 11시 방향이라든지 이쪽에서 주기도 하고 뭐 2개, 3개 쓰는데 저는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그렇다고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고 미세하지만 디테일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냥 원라이팅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본적인 로직만 알면 음식 촬영을 하실 때 큰 어떤 걱정을 안 하시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촬영하다가 딱 감 잡으시면 어떤 느낌인지들은 금방금방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주 두부마을은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 깊고 성공적인 브랜드인데 단편적으로 보통 대표적인 사진만 보여드리는데요. 자, 요거는 배너예요, 배너. 대표님 사진을 음식에 같이 놓고 찍고 여기가 이제 삿삼보쌈이라고 써있죠. 보쌈인데 튀긴 인삼을 두부에다가 거꾸로 세웠어요. 그래서 인삼을 세웠다라고 해서 삿삼보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찍어서 배너도 이렇게 활용했다. 또 이 청국장을 위에서부터 찍은 탑뷰를 가지고 배너를 만든 디자인이고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사진 가지고도 이렇게 배너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청국장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판에 들어가 있는 삿삼보쌈. 요거 글씨는 캘리그래퍼 디자인한테 캘리를 직접 써가지고 디자인을 한 거고요. 요런 사진, 콩이잖아요. 음식만 찍는 게 아닌 거예요. 콩 이야기 쓸 때 요런 그 콩, 손으로 된 거, 두 손으로 넣은 거, 이거 도시락이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두부 전골. 조금 전에는 탑뷰였고 지금은 사이드예요. 콩국수, 냉면, 이거는 찌개, 청국장 찌개인가? 항상 저는 한 개의 메뉴를 사이드와 탑뷰를 같이 찍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음식들의 이 형태는 접시가 면적이 넓고 낮은 형태잖아요. 이런 메뉴들은 이런 식으로 탑뷰를 찍는 것이 비교적 좋습니다. 꼭은 아니지만 45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실제 메뉴로 나오는 이런 세트 인삼 튀김입니다. 요거는 탑뷰지만 입체감이 많기 때문에 사이드로 찍어도 이쁘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이드로 샷을 찍은 것이고요. 뭐 메뉴가 꼭 다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잘려도 이것이 인삼튀김이 아니라는 것을 뭐 모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당겨서 크게 찍어주는 방법도 있다. 보쌈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음식 이게 두부마를 찍을 때 이거는 실제 가을에 수확한 콩을 가져와서 이 콩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그냥 그 콩과 익은 이런
있는 사진들을 연출해 좀 찍었고요. 쭉 가다가 반대로 갈까요? 이것은 이제 실제 발효된 청국장이라고 하는 콩을 숙성된 것을 접사로 제가 이제 좀 다크하게 그다음에 매크로 100ml짜리로 찍은 건데 숙성되고 있는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연출을 찍은 것이고요. 청국장이 어떻게 숙성되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과 콩과 즙이 들어가서 즙에 있는 발효 균으로 인해서 숙성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이건 이제 밀키트가 청국장이 나와서 찍은 사진으로 밀키트를 만든 포장지에 적용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요거 며칠 안 됐거든요. 이분이 직접 아버님과 같이 콩밭을 부적대 콩을 농사를 지어요. 나 농사 지어야 했더니 손님들이 너 사기야. 무슨 여자가 식당에서 농사를 지어. 너 뻥치고 있지. 라고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럼 밭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실제 콩밭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긍정적이고 아버님이 농사를 주로 하시는데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아버님과 같이 농사를 같이 지어서 이것들은 아버님 스토리를 이거 뒤에 등부위 보이신 분은 저기 계신 복 감독님이 같이 함께 해줬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밭에서 일하는 새참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러 저희가 청국장을 넣었어요. 왜? 나중에 이것도 마케팅에 활용하셔라. 라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진을 좀 찍었다. 이거는 이 블로그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할 때 전부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스이기도 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좀 전에 보신 건데 원래 10년 동안 고깃집이었어요. 고깃집이 잘 안 돼서 평균 매출이 작년까지는 3천만 원던 집이 콩국수로 바꾸면서 현재는 7천만 원 이상까지 한 200% 정도 이상 성장한 케이스인데 이분은 강원도 정선 고냉지 콩국 백태콩으로 만든 콩으로 저희는 콩국수를 만듭니다라고 해서 주제가 콩두자 써놓고 그 내용을 거기다 써온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서 직접 구매한 수입이 아니라 국산 정선에서 구매한 한약재로 콩물을 만들어요 라고 하는 어필하기 위해서 물을 따르는 것과 5가지 한약재를 넣고 위에다가 약자 썼죠.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생산한 5가지 한약재로 달인 물입니다. 이 물이 그냥 마실 수 있지만 콩물에 들어갑니다. 갈비살과 원래는 빼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했던 고객들이 단골이 너무 한꺼리 빠져날 것 같아가지고 다른 메뉴 다 지우고 이 갈비살과 갈비탕 그 다음에 이제 감자전 이제 콩국수는 2가지인데 일반 콩국수와 흑임자 이렇게 해서 실제 매장에다가 불이 들어오는 라이팅으로 해서 광고판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액자인데요. 맛있게 드시는 방법, 육회,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들을 해서 매장에 적용시킨 건데요. 이분을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정선까지 직접 갔어요. 정선에서 간 농협에서 가서 환기 만지는 것, 이 백태콩을 이렇게 만지고 실제 저희 정선에서 콩을 가져와요. 이런 사진들을 다 찍어서 블로그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마케팅을 하니까 매출이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성공 사례를 사진을 찍을 때 메뉴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메뉴 속에 숨어 있는 장점, 특징, 소재 이런 특징들을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거를 잘 잡아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잘 녹여가지고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이 고민해가지고 찍으면 단순하게 음식만 미학적으로 잘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스토리, 특징,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개념을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그런 사진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성공 사례들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대충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충북지의 변원석입니다. 예,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바라보자 하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되신다면은 네. 한번 음식 촬영하는 실습을 한번 라이팅이랑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우리 회원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시간이 얘기는 되신다면.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사실은 거의 잊혀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보다는 좀 지혜가 있으시면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루도 좋고 아니면 그 이상도 좋은데 실제 해보면서 내가 이해를 해야지 말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러만 주시면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음식 사진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중인데요. 네네. 실례가 되지 않으면 급이 다르지만 촬영을 나갔을 때 비용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전반적인 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페이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에 얼마씩 하기도 하고 한 장, 한 커트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의뢰하는 집들은 금액이 작든 크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 그 집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내에 내가 솔직한 얘기 그 짓은 내가 못하겠다라는 데 기본 철학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8시간 기준인데 보통 정말 저 집은 너무 힘든 집인 것 같아. 살려고 너무 애쓰시는데 또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면 어떨 때 저는 돈도 안 받습니다. 네, 드문 얘기긴 하겠지만 저도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나도 너무 힘든 그 기간 동안에 나를 도와줬던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 마음에 비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저는 환원해주는 마음으로 정말 힘드신 분이 있으면 저는 그냥 해드립니다. 근데 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몇십만 원도 받고요, 100만 원도 받고요. 근데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메뉴가 많고 하면 이틀을 촬영하기를 원해요. 하루는 메뉴를 기본적으로 찍는 기본적인 메뉴를 찍고 이게 하루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나 셰프들이 음식하는 만드는 인물샷이 있고 아까처럼 고기가 막 구워지는 그런 있잖아요. 구워지거나 팔팔 끓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들이에요. 컨셉 촬영이라고 하죠. 그런 컨셉 촬영들을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찍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걸 하루에 다 찍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틀을 찍기를 원하고요. 그냥 보통 견적으로는 저는 200에서 하루에 250 정도 받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30만 원, 50만 원, 막 이거는 금방 입문해서 막 찍어주는 분들로 저는 이해를 해요. 왜? 30에서 50만 원 받고 매일 있는 것도 아닐 건데. 네, 근데 자기가 경험 쌓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경력 2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나의 가치, 내가 무엇을 그분들한테 뭐 싸게 준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진 작가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브랜딩 해주는 작가로 그렇게 제 컨셉을 정해서 저를 홍작스트를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그 정도 하고 포드 스타일리스트가 보통 2년, 3년 이내에는 그냥 하루 가서 저 스타일링 해주면 80만 원. 50만 원대 이하 언저리들은 말 그대로 금방 해서 그냥 놀기모에서 실전 쌓으려고 간 친구들인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은 저도 중급 이상인데 그거 안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웬만큼 하면 포스트리스 보통 100에서 150이에요. 웬만큼 수준이 있으면. 그 클리언트들이 그거를 전부 다 줄 테니까 해라. 그럼 땡긴 거예요. 그럼 사진 작가로서는 굉장히 쉬운 촬영이 되는데 그래서 수도권에 돈이 좀 있고 한 말고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조금 더 공부해서 직접 하는 쪽으로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전에 가면 그 플레이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조금씩 팁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 한다고 해서 다 공부가 될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직접 앞에서 해보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그렇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충 비용은 그 정도의 선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하시는 인간 사회가 인류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음식점은 항상 망하고 생기고 생기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고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특히나 왜 제가 음식 촬영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기를 원하시냐면 식당도 전부 다 초경쟁 사회예요. 온라인상에서 내가 핸드폰으로 찍는 비주얼이 별로 흥미가 없는 사진 식당들은 점점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는 전부 다 이거 보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식당 중에서 내가 갈 때 이 집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다시 돌려보게 되는 확률이 높은 곳은 비주얼이 좋은 곳이에요. 비주얼이 좋다는 게 뭘까요? 손님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여기 성의가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우리 다 소비자잖아요. 가다가도 뭔가가 이 집은 뭐가 느낌 다른데? 라고 하는 집들은 패스 하다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진들이 비주얼들 음식 촬영 사진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작가들한테 찍을 수는 없지만 핸드폰도 잘 활용해서 찍으면 좋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주인인 식당 쪽에서 처음에는 좀 낮은 가격으로 실전을 해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수준이 올라갈수록 가격을 조금씩 올리게 되면 하는데 이게 시장이 얼마라는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떤 분들은 한 번 오면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어요. 드물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찍는 분의 수준과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서부터 굉장히 큰 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식당부터 조금씩 해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가격은 내 수준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다 커서 그 많은 비용보다는 자영업자들 어려우시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렇다고 너무 낮은 값도 안 되지만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정한 가격 이 정도 선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은 이 시장에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구지의 이정훈입니다.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감탄이 막 나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게 요새 좀 나오는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만든 제품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살짝 받았어요. 마치 CG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 받았었거든요. 너무 잘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어떤 경쟁 상대가 뭐 일반인이 자기가 자기 식당에서 운영하는 휴대폰으로 찍어서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한 어떻게 이제 밖에서 파는 이미지들 그리고 또한 요새는 이제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만든 인공지능 이미지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 앉아 계신 국감장님하고 저하고도 자주 얘기 나눠요. AI 시대가 가져올 미래가 밝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증명사진을 하자고요. 증명사진을 핸드폰으로 이만큼 찍어서 AI한테 나 이거 미국 가는 비자 여권 사진 받을 건데 여권용으로 이거 만들어줄래? 그럼 아마 몇 초 만에 뚝딱 나올 거라. 예. 막 조명이 어떻고 그 시대는 그냥 지났다고 보고요. 물론 음식도 마찬가지일 거 봐요. 하지만 음식은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이 같은 삼겹살이고 된장찌개 하더라도 집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AI라든지 시대가 그만큼 변할수록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이 또 AI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고도화되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거꾸로 사람 마음은 아날로그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보기 때문에 감히 AI의 발전 속도라든지 이것은 지금 어떻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닥치기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음식이라든지 사진들은 음식 사진들은 웬만하면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AI가 또 많이 들어올 건데 그 AI가 생성해주는 이미지들이 너무 판치다 보면 AI는 표시가 나요. 인공 조미료가 딱 들어간 그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그런 이미지들은 표시가 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너무 발전돼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그런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갔을 때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의 닥치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은 사진 스튜디오 하시는 대표님들이 고민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 영역을 넓혀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이고 그런 인식들을 좀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것 같고요. 감히 여러분들한테 사진 이야기를 논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모든 그 사회 그 로직들이 다 경쟁사회라고 하죠. 사진도 경쟁이 치열하고 음식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만이 낼 수 있는 감성들,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느 순간에는 AI가 만들어진 음식 이미지들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도 하다 보면 결국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조금 희망을 걸고 있어요. 예. 그래서 AI 세계는 아무도 모른다. 예. 하지만 우리한테는 우위기인 것은 맞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없으면 마지막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교육자님 하겠습니다. 뭐 제가 중간중간 들어서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사진관 하시는 분들이 부가 매출로 이렇게 음식 사진을 또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아까 다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존의 매출에서 음식 제품 사진을 또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관 매출이 있는데 부가 수익으로 별도 수익 모델로 음식 사진을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아까 다 하셨지만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해라. 네, 그 정도. 제가 스튜디오 시장은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주로 전국을 출장을 해외까지도 다 다니는 쪽에 특화된 사람이라서 하지만 앉아가지고 손님 오는 막 기다리는 그 시대는 저는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만 있지 말고 내 주위에서 사진으로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손님만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고 있고 고객들은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뭐라도 변하지 않으면 그냥 이슬이 엎듯이 슬슬 이제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음식, 제품, 그 다음에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진 지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는 음식점도 있고요, 제품도 있고요, 행사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 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계속 접촉을 하시고 밖으로 좀 나가시면서 접촉을 하시면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들냐면 움직이면 나는 이익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갖다 주지 않잖아요. 그 주위에서 어떤 그런 뭐 지원금에 관련된 정책이든지 그러면 어느 업종에 어디에서 사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왜?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그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조금 관심만 가지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야기가 없으면 나가서 활동도 하시고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중소기업체 다 거기도 제품 촬영이 필요하거든요. 움직이시면 분명히 일은 들어오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움직이니까. 뭐라도 움직이셔라. 그러면 기존의 사진과 기타 수익은 내 역량이잖아요. 몇 프로가 아니라 거꾸로 내 스튜디오를 완전 접어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 같은 사람처럼 장비 들고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또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더 수익이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우선은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내 역량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안 되면 이건 네, 지금까지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감독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